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증권의 본문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구증권의 이탈릭 서체 약관을 오늘 좀 살펴볼게요. 난외 약관하고 이제 1779년에 만들어진 이 SG 팔리시가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개정인데 개정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내용에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그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기존의 본문 약관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탈릭 서체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보험증권상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탈릭 서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로 내용이 포획, 납포, 부담보 약관, 그리고 동맹 파업, 뭐 폭동 부담보 약관, 뭐 이런 겁니다. 오늘날 그 신협회 적하 약관에 와서는 전쟁 약관, 전쟁 위험 약관, 그리고 동맹 파업 약관이라고 불리는 독립된 약관의 형태로 보험자가 해상보험에서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 시기 때까지만 해도 이게 보험증권상의 일종의 면책 조항으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탈릭 서체 약관에 더해서 이탈릭 서체 약관 그 이후에 추가된 부분을 이제 난외 약관이라고 해서 보험증권 여백에 그야말로 구석에 이렇게 추가해서 적어 놓은 것을 난외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외 약관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위험 화물에 대한 약관이라든지 교사 약관이라든지 뭐 타보험 약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릭 서체 약관부터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포획, 납포, 부담보 약관입니다. 영문이 길게 텍스트가 있는데 강조했다시피 영문을 보라는 것만 보세요. 나중에 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보라는 얘기가 특별히 없으면 국문만 보세요. 국문하고 밑에 해설만. 너무 겁먹지 말고 이거 이렇게 좀 그래요. 좀 옮깁시다. 자, 그래서 내용이 뭐냐? 이 길고 긴 내용이 뭐냐?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 밑에 나와 있죠. 포획, 납포, 강요, 억류, 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자 면책을 하기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결론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말 쪽에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어려운 말들이 쭉 나와 있지만 포획, 납포, 강요, 억류 또는 억제와 그 결과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한 위험, 그리고 선전포고 유무를 불문하고 적대행위. 선전포고 유무를 불문하고 적대행위.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군사적 행동을 한 거예요. 전쟁 행위를 한 거예요. 선전포고 유무를 불문한다. 원래 매너 있는 사람들은 때린다 하고 때려야 되죠. 근데 인류 역사상 그렇지 않은 전쟁도 많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진주만 공습 이런 것도 뭐 선전포고문 갖다 주고 2시간 만에 때렸나? 1시간 만에 때렸나? 뭐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 전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길고 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걸 왜 넣어놨느냐? 보험자가 약관에다가 왜 넣어놨느냐? 본문 약관에 없던 내용을 왜 넣어놨느냐? 시대적 흐름이 이 보험이 1779년에 만들어져서 쭉 흘러오면서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뭐 토막 상식으로서 얘기를 했지만 이 중간에 무슨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1차 대전, 2차 대전 걸리는 게 되게 많았죠. 엄청난 전쟁이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배들이 박살나고 화물이 박살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보험자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전쟁 행위로 인한 피해 이거 보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탈릭 서체 약관에다 이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포획이 된다든지 납포가 된다든지 공권력 혹은 군사력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보험자 면책이다. 보험자 면책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탈릭 서체에 있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뭐 국가라 함은 얘기하고 있죠. 뭐 특정 국가의 해군, 육군, 공군 뭐 이런 애들을 말한다.
군사력이라 하면 이런 걸 말한다. 파워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맹 파업 폭동 소요 부담보 약관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보면 이런 말 여기 앞에도 보면 그렇고 free from 여기 뒤에도 보면 free from strike, riot, civil accommodation clause 이렇게 돼 있는데 free from이 뭐로부터 프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리하다는 게 뭐 날아갈 뜻이 자유롭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뭐가 보험자가 자유롭다. 보험자가 책임 안 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보험자 면책 규정이에요. 보험자 면책. 뭐에 대해서? 스트라이크, 라이엇. 예.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는 파업을 말해요. 어떤 거? 뭐 항구 노동자의 파업. 이렇게 되면 항구 노동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 총파업을 한다. 이러면 그 항구가 셧다운이 되죠. 그냥 이 작업이 안 돼요.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렇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보험자가 면책된다. 보험자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보험자가 무슨 사측도 아니고 정부 측도 아니고 그냥 보험자일 뿐인데 그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 외에도 폭동, 소요 사태, 라이엇, 그 라이엇이죠. 게임 만드는 회사. 맞아요. 이름 철자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읽다. 그 다음에 항해 중절 부담보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frustration clause입니다. 혹시 국제상학 수업을 나한테서 들었거나 무역적으로 공부를 좀 깊게 한 친구들은 frustration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frustration이란 건 뭐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계약 불이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어떤 법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 없이 면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 프러스트레이션이 무역 계약 간섭 그쪽에 가면 거기서 말하는 프러스트레이션은 일종의 불가항력과 같은 거거든요.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쳐서 계약 당사자들을 면책시키는 게 프러스트레이션이에요. 그 무역 계약 간섭 그쪽에서. 그러면 보험에서 말하는 프러스트레이션은 뭐냐? 그런 거겠죠. 그 비슷한 거겠죠. 여기 나와 있죠. 뭐 국왕, 군주, 인민, 정권을 장악한 자, 정권을 장악하려고 기도한 자의 강요, 억지, 억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멸실 혹은 항해 중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보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국왕, 군주, 인민, 정권을 장악한 자 다양한 형태의 국가 공권력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뭐 형식상으로 군주 국가가 있죠. 우리나라 이 세계에 보면 민주주의 국가지만 형식적으로 군주가 있는 나라, 그리고 국민이 주권이 있는 나라,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선박이나 압류되고 해상 항해가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외 약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외 약관. 난외 약관은 보통 뭐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협회 위험 화물 약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불법 화물을 운반하다가 뭐 손해가 나면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여기도 강의 자료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마약에 해당되는 아편 이런 것들을 운송하다가 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험자 면책된다라는 규정인데 이게 사실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적법성에 대한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들이 그렇게 적법성에 대한 담보가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굳이 또 뭐 약관으로 만들어서 넣었다 사실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사족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사 약관이 있습니다. 교사 약관, grounding clause. 우리가 해상 위험을 공부할 때 교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 모래 톱이나 그런데 배가 걸리는 걸 이제 교사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약관은 왜 생겼냐면 운하 때문에 생겼어요. 운하.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이런 곳을 지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바다보다는 이 운하가 수심이 약
얕기 때문에, 그리고 수심이 얕고 강이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어떤 퇴적물이 잘 쌓여요. 여기가. 예, 그래서 이런 데에서 만약에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이런 곳에서 어떤 교사가 발생한다면 보험 증권에서 말하는 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사가 보통 바다에서 뭐 모래톱에 걸리거나 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을 말하는데,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는 항로도 좁고 수심도 얕아서 어떻다는 거예요? 바다보다 훨씬 위험하죠. 사고가 교사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일반적인 바다보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에즈 운하 지나가다가 네가 모래에 걸린다거나 파나마 운하 가다가 뭐 어디 걸린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상 위험으로서 담보해주는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되지 않아.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는 위험하니까 안 해줄게, 책임 안 져줄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사 약관이다. 자, 그다음에 타보험 약관. 타보험 약관. 이거는 거기서 했었어요. 어디서 했느냐? 중복보험. 중복보험에서 했었습니다. 뭐예요? 해상보험 외에 타보험이 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약관, 이 증권으로 체결된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이 있으면 일단 다른 보험에서 먼저 보상받아라.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그 얘기가 타보험 약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통지 약관이 있어요. 손해통지 약관. 이거는 뭐냐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에게 신속하게 손해 사실에 대해서 통지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험 증권상의 약관으로 이렇게 반드시 삽입이 되어서 아예 네가 이렇게 해야 돼. 피보험자의 의무인데 그거를 아예 약관에다 박아 넣어놨어요. 사고 나면 빨리 통지하라고.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이게 그 성격이 중요해서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주의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고 나면 나한테 알려야 돼. 그런 내용들이 난해 약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본 내용들이 다 뭐다? 1779년에 사용되기 시작했던 SG 팔리시.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뒤에 나오는 증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책이나 그런 곳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증권이라고 합니다. 구증권.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41번 강의 자료에 나오는 것은 유로이드 보험증권. 이게 이제 보통 1981년에 제정돼서 1983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이거를 신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신증권. 구별을 하는 거죠. 구증권과 신증권. 그래서 이 200년 동안 써왔어요. 200년 동안 써오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사용되는 용어가 우리 여러분들 수능 공부할 때 언어 영역에서 왜 그런 거 배우죠? 그 정철의 뭐 삼이인곡 이런 거 배우죠. 간동별곡 이런 거 배우죠. 그거 우리 현대에 쓰는 말이에요? 전혀 그런 말 안 쓰죠. 근데 불과 정철이 살았던 시대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한 300년 전이에요. 300년 전에 우리 말이 그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된 고어체다. SG 팔리시가. 물론 지금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영문 텍스트는요. 현대적으로 좀 바꾼 내용이에요. 원래 그 1779년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그거 뭐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고 우리가 그리고 또 봤지만 이게 나중에 강의 자료 다음 10주차 강의 자료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협회 적하 약관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가 두 개가 이렇게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적하 약관 이런 뭐
약관 간의 어떤 충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죠. 그래서 런던 보험자 협회, 런던 보험자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런던 보험자 협회에서 새로운 해상보험증권을 만들자라고 해서 새로운 증권 뉴 로이드 팔리시가 등장을 했고, 이 시기에 맞춰서 1982년에 신협회 적하약관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1779년에 만들어진 이거를 구증권, 1983년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이것을 신증권, 그리고 1912년에 나왔던 구협회 적하약관, 그리고 1982년에 나온 신협회 적하약관, 이게 이제 구약관, 신약관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사용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쯤에 해서 1982년 1월 1일부터 로이드 보험 시장에서는 뉴 로이드 마린 팔리시 폼을 사용했고, 회사 형태의 보험 시장에서는 UILU 런던 보험자 협회의 마린 팔리시 폼을 썼다. 로이드는 우리가 첫 주 수업 초반에 했죠. 로이드는 뭐예요? 개인 보험업자들의 일종의 신디케이트다, 모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이드에서 쓰는 거는 뉴 로이드 마린 팔리시고요. 일반적인 보험 회사 형태를 갖고 있는 곳에서 쓰는 것은 ILU 폼인데 내용은 거의 같아요. 내용은 같아요. 사용되는 그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의 자격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양식의 이름이 좀 틀려질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신증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증권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화. 본문 약관에 중세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담보위험 조항을 삭제했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의미가 없어진 대표적으로 뭐 선장명을 기재하라는 등 뭐 이런 것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소급 조항이라든지 뭐 웨이버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회 적하 약관에 있어요. 구증권에 있던 내용 중하고 협회 적하 약관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그냥 협회 적하 약관에 맡겨도 돼. 그래서 과감하게 삭제합니다. 증권에서는 삭제해요. 그리고 보험 증권을 단순화시킵니다. 뭐 난에 약간 나오고 종이 빈틈에다가 글씨 써놓고 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화를 시켜요.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어차피 협회 적하약관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다 날려버리는 거죠. 증권에서. 그런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냐. 예전에는 보험을 해상보험, 특히 해상적하보험에 있어서 이 보험자 책임이나 뭐 어떤 권리 의무, 뭐 보험자 담보위험, 면책위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사람이 이 구증권의 내용과 이 구협회 적하약관의 내용을 같이 봐야 됐어요. 다 살펴봐야 됐어요. 짜증나죠. 짜증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신증권 시대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보험자의 뭐 담보위험 같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모두 다 어디다 맡겼냐. 협회 적하약관에다 맡겨버립니다. 이것만 보면 될 수 있게끔. 한 번에 요것만 보면 아, 보험자가 이거를 책임지는구나 안 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하게끔 단순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원화됐던 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약관으로. 그리고 그러면 증권은 필요 없잖아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은 이제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보험 계약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로서의 역할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험자의 의무라든지 보험자의 담보위험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약관이 알아서 하고, 증권은 어떤 계약서로서의 역할만 하기로 하는 걸로 바뀐 거죠. 신증권 신약관으로 오면서. 자, 그리고 밑에 스케줄 방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표를 보면 알아요. 예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구증권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본문 약관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문장이 쭉 나와져 있고 거기 중간중간에 블랭크가 있어서 그 블랭크에다가 내용을 적는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상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용들을 다 없애버리고 일종의 표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뭐 보험자 얼마, 뭐 보험금 얼마, 보험료 얼마, 보험료율 얼마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케줄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뭐 책을 보더라도 교과서를 보더라도 텍스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미친 듯이 써놓은 것보다는 뭐 요약된 표라든지 요약된 그림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험증권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신증권입니다. 신증권. 49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내용.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분 있죠. 요게 뒷면이에요. 뒷면. 그 뒷면에 뭐가 적혀 있느냐? 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 그래서 여기 지금 깨알같이 적혀 있는 곳에 뭐 ICC-A라든지 ICC-B라든지 그러니까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라든지 면책 위험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담기고 그러면 그 부분 보험자가 이 위험을 담보하느냐 안 하느냐 보험자의 의무가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하고 싶으면 뭐만 보면 돼? 이것만 찾아보면 돼요. 여기서. 물론 글씨가 작죠. 찾아보면 돼. 그러면 보험증권의 앞면 전면부는 뭐만 남았냐? 내용을 기재하고요. 예전에 뭐 글이 쭉 써져 있어서 거기다 블랭크 채워 넣는 방식이 아니라 깔끔하게 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항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디로 도착하는지 뭐 이런 것들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건 뭐냐? 증거력이 필요한 거죠. 보험증권이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약을 증거하는 능력이 더 강화됐다. 그래서 여기 뭐 선언 문헌이라든지 뭐 중거법 문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여기 딱 남겨둡니다.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게 신증권이다. 지금 쓰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증권의 형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로이드 팔리시 지금 우리가 지금 49번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보험증권의 본문 약관 있죠. 밑에 본문이 좀 남아 있었잖아요. 위에는 표가 있고 위에는 스케줄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스케줄이 있고 밑에 내용을 약관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 있는 약관들이 어떤 게 남았냐? 이런 것만 남았어요. 보험 계약의 증거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내용들만 남았어요. 첫 번째 뭐 중거법 조항. 내용은 구증권의 중거법 조항하고 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뭐예요?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간습에 따른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법적인 효력, 증거력 이런 것들만 관련된 내용이 유로이드 팔리시에 남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보험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타보험 조항이. 그래서 이건 뭐예요? 중복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했죠. 앞에서 설명해서. 그래서 다른 보험이 있으면 일단 여기 나와 있죠. 기타 마지막에 본문 여기 오른쪽 우리말 해석 기타 보험 증권에 의해서 지급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이 보험에서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일단 어디서 해결하라. 다른 거에서 해결하라. 다른 거에서 해결하고 와라. 뭐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뭐 서로 그러면 그때 중복보험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보험 증권에서도 다른 보험 가서 해결하라. 저 보험에서도 다른 보험 가서 해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느냐? 실무적으로는 뭐 비율을 보험 금액 비율을 따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 그다음에 약인 조항이 있습니다. 약인 조항. 계약에서 우리는 계약을 할 때 뭐 약인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거나 중요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그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근데 무역 계약에서 특히 이 영미법에서는 계약의 약인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약인은 뭐가 해당이 되느냐? 보험료죠, 보험료.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가 보험 계약의 약인이 되는데 그러한 약인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대신한 자가 정해진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에 따른 어떤 책임, 담보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진다. 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뭐 길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계약 성립에는 뭐 이런 약인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 깊은 내용이긴 해요. 깊은 내용인데 관련 내용을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험자 의무하고요, 보험자 책임하고 이게 담보 위험인지 면책 위험인지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르고요. 계약 성립 이슈 있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유효한지 유효 안 한지 언제부터 유효하게 됐는지 이런 이슈는 우리나라 법을 따르는 게 학설과 판례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이거 어렵게 써놓은 거, 지금 내가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험계약 성립의 효력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법에 따르는 게 맞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했었어요. 이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은데 내가 보험회사가 어떤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내가 통장에다 저쪽 계좌에다가 보험료를 꼽아 넣으면 보험이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런 내용들이 실제 사례 판례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선서조항. 선서조항. 이거는 보험 계약을 양쪽에서 담당자가 인수했다라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뭐 여기 이제 보험증권의 증거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서명이 되고 하면 보험증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보험증권에 서명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선서조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앞에 여기 있죠.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자, 그래서 이어서 어떻게 하지? 10초 차. 자,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신증권 하에 와서는 이제 모든 걸 다 협회 적하약관으로 넘겼는데 협회 적하약관에 대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배우게 되겠죠. 뭐 개요 해가지고 뭐 SG 팔리시가 쭉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보험자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보험증권도 따져봐야 되고 MIA 규정도 봐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도 봐야 된다. 협회 적하약관도 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판례도 검토해 봐야 된다. 얼마나 복잡해요, 보험이. 자, 그래서 지금 로이드 SG 팔리시 다시 돌아와서 SG 팔리시 이 구증권 시대로 다시 왔어요. 지금 여기 3번 강의 자료에 있는 요 그림이 언제의 그림을 얘기하냐면 구증권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구증권. 이때는 보험증권에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보험자의 면책위험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담보위험은 뭐였어요? 그때 뭐 이게 사실은 의미 없다 하면서도 퍼릴 클로즈 해가지고 뭐 사고 뭐 보험 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 보험자 면책도 규정되어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뭐 이탈릭 서체 약간 이런 데 있었잖아요. 보험자 면책.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1912년에 나온 이 구협회 적하약관에도 보험자의 책임과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보험자의 면책위험이 나와 있어요. 그럼 결과로는 뭐야?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된다. 여기에 구증권에도 담보위험이 있고 여기도 면책위험이 있고 그리고 협회 적하약관에도 담보위험이 있고 여기에도 면책위험이 있다. 이걸 다 고려해봐야 돼요. 이거 다 고려해서 만약에 상충되면 충돌나면 어디를 따른다? 여기를 따른다. 협회 적하약관을 따른다. 왜 따른다? 수기문헌 우선 원칙에 따라서 뒤에 나중에 붙은 걸 우선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복잡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기 협회 적하 약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협회 적하 약관을 만든 이유도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약관들이 뭐 이탈릭 서체 약관, 난해 약관 이런 식으로 막 추가되니까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제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이 런던 보험자 협회가 어떤 표준적인 적하 보험에 있어서의 어떤 표준적인 약관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협회 적하 약관입니다. 이 협회는 뭐 별다른 협회가 아니고요. 런던 보험자 협회예요. 그래서 런던 보험자 협회가 만든 적하 하물에 대한 어떤 표준 약관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ICC다. ICC. 그리고 이게 1912년에 나왔고요. 여러 번의 개정 작업을 거쳐서 이 구협회 적하 약관의 가장 마지막 버전이 196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증권 개정과 함께 이게 증권이 바뀌었잖아요. 위에 증권이 바뀌면서 여기에 따라서 협회 적하 약관도 새롭게 만듭니다. 언제? 1982년에 새롭게 만들어요. 그렇게 200여 년 만에 증권이 바뀌면서 협회 적하 약관도 개정이 됐는데 여기 1912년에서 추가되고 1963년까지 온 거는 어떻게 보면 개정이에요. 개정. 일종의. 근데 82년도 신협회 적하 약관은 이거는 완전한 새롭게 제정한 겁니다. 전혀 달라요. 시스템이. 왜? 신증권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 1982년 신협회 적하 약관도 언제 개정이 됐느냐? 2009년에 한 번 더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법 관념이나 법 체계에서는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보험업계는 요걸 써야겠구나. 가장 최신 버전이. 2009년도 신협회 적하 약관을 써야겠구나.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보험업계는 지금도 오늘도 2018년인 오늘도 이 1963년도 구협회 적하 약관을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년도 버전도 써요. 그리고 2009년도 버전도 써요. 선택이에요. 뭘 쓸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 보험 브로커와 이 보험업을 하는 사람들의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제하지 않아요. 뭘 쓰라고. 지금도 이걸 써요. 1963년도. 그리고 이게 많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하고 이 세 개 63년도 구협회 적하 약관, 82년도 신협회 적하 약관, 2009년 신협회 적하 약관을 빈도가 어떻게 되냐? 확실한 통계가 안 나와요. 이거는 왜냐하면 각 보험회사들이 영업 비밀에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 공개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접촉을 해서 만나서 보험 계약 내용 이런 거 좀 들여다보면 꽤 돼요. 상당수가 이걸로 돼 있어요. 1963년도 버전. 이거 왜 구협회 적하 약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뭐 어떻게? 이게 실무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2009년도 버전이 최근에 나왔다 해서 인지도가 떨어져가지고 잘 안 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간섭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개념 하에서는 이렇게 개정되고 제정되고 했으면 이걸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협회 적하 약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지금 5번 슬라이드에 있는 건 뭐냐면 구협회 적하 약관. 그러니까 1912년에 나왔던 구협회 적하 약관의 약관명들입니다. 쭉 15가지 정도의 약관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약관이 쓰이는데 여기 보면 5번에 보면 분손부담보 약관, 분손담보 약관, 전위험 담보 약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보험 조건을 선택하느냐. 내가 분손부담부로 보험을 든다.
아니면 분손 담보로 보험을 든다. 아니면 전위험 담보로 보험을 든다에 따라서 이 5번 5조는 바뀌어요. 내가 전위험으로 담보를 했어요. 그러면 5조가 요 분손 부담보 약관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위험 담보 약관의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바뀌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요 5조를 제외한 나머지 14개는 어떤 조건을 선택하든지 공통입니다. 그것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위험으로 들었다, 분손 담보로 들었다, 분손 부담보로 들었다. 거기에 따라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이름들도 나타나죠. 뭐예요? 대표적으로 추정전손, 공동훼손, 쌍방가실 충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 약간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약간의 협회 적하 약간의 협회가 제정한 하물에 대한 표준 약관에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 이걸 통해서 보험자의 책임과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정은 뭐 1884년도에 어떤 복잡한 약관들의 어떤 통일화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런던 보험자 협회가 주도가 되어서 작업이 시작되었고 여기 1912년 6월 28일 날 최종안이 나왔고 ICC가 1912년 8월 1일부터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들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한 거는 ICC FPA 그러니까 분손 부담보만 있었어요. 분손 부담보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분손 담보 조건, 전위험 담보 조건이 차례차례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한날 한시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유비관우 장비처럼. 다른 날 태어났어요. 다른 날 태어나서 몇 번의 개정이 있다가 1963년도 마지막 버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FPA도 지금 1912년부터 사용됐다라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6년 전에 처음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자, 그래서 구협회 적하 약관에 대한 담보 여기 지금 7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구협회 적하 약관의 담보 위험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 세 조건에 FPA, WA, 올리스크 요 세 가지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앞으로 가서 분손 부담보, 분손 담보 그리고 전위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단독 훼손 부담보 약관이에요. 우리말로 어렵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예요. 영어로. 그럼 particular average가 단독 훼손이거든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분손의 한 종류, 단독 훼손. 단독 훼손을 free from 하기로 했어요. 앞에서 설명했죠. free from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보험자가 프리하다. 그러면 뭐에서부터 프리하다는 거예요? 단독 훼손에서 프리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험자가. 이게 FPA예요. FPA.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ith average입니다. average가 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articular average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general average. general average가 뭐예요? 공동훼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verage란 말 자체가 분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with입니다. with. 함께. 분손. 이게 뭐다? WA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all risk예요. all risk. AR. 그러면 이렇게 이름으로서 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얘는 다 해주는 거고 얘는 분손도 해주는 거고 얘는 단독 분손 중에 단독 훼손은 보험자가 책임 안 지는 조건이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그림을 보면 표를 보면 ICC AR이 제일 커요. 제일 크죠. 그리고 WA가 그만큼 줄어들었죠. ICC FPA가 또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AR이 제일 크고 점차 줄어드는데 이 ICC FPA의 담보 위험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손입니다. 전손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뭐 있었죠? 현실 전선과 추정 전선 있었죠. ATL, CTL, Actual Total Loss, Constructive Total Loss. 자, 두 번째 공동 훼손이 있었어요. 공동 훼손. 공동 훼손도 그래. 뭐 끄떡끄떡. 자, 3번 단독 비용 손해. 손해 방지 비용이나 구조비나 손해 경감 비용 이런 것들. 이거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1, 2, 3 이건 다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 ICC FPA를 들든 ICC WA를 들든 ICC AR을 들든 보험자가 담보해 줍니다. 자, 근데 4번 여기서부터 특정 분손이 시작돼요. 뭐냐? 단독 훼손이에요. 단독 훼손. 분손의 종류죠. 자초나 침몰,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분손. 다섯 번째, 선적, 한적, 양화 중. 그러니까 화물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포장된 그 하나의 단위가 박스가 떨어져 가지고 파손이 났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슬링 로스라고 하는 게. 그게 5번. 자, 6번에 화재, 폭발, 충돌, 접촉 그리고 피난항에서 화물 내리다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요 4번, 5번, 6번은 FPA에서 보상해 줍니다. 근데 7번을 한번 볼게요. 7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7번은 여기 지금 이 그림상 7번은 WA는 보상 범위에 들어가고 FPA에서는 보상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 7번에 뭐라고 해놨냐면 4번, 5번, 6번 이외의 단독 훼손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래 FPA는 분손 안 해줘요. WA는 해줘요. 근데 그 단독 훼손 중에 몇몇 가지를 FPA에서 해줍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분손은 원래 안 해줘. 얘는. 분손은 얘는 해줘. 근데 요 애들은 분손이라도 FPA에서 해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말고 나머지 분손 있죠. 요 사안이 아닌 나머지 분손의 경우에는 FPA에서 보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WA로 보험을 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RCC, AR, WA, FPA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기는 분손 중에서 몇몇 가지만 해주는 애구나. 얘는 분손을 담보해 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WA와 FPA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좀 보도록 할게요. 몇몇 가지 여기까지 나가야 되겠다. 자, 운송 약관이 있습니다. 운송 약관. 기본적으로 운송 약관. 여기서 보면 창고에서 목적지 창고까지로 보험 기간, 보험자의 담보가 시작되는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창고간 약관이라고 해요. 창고에서 창고까지. 구협회 저가 약관에서는 창고에서 창고까지로 한다. 당연히 육상 운송 구간이 포함이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2009년도 신협회 적하 약관의 담보 위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뭐 1조는 넘어가고. 자, 2조에 항해 종료 약관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운송 계약에 의해서 목적지,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운송이 종료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운송이 제대로 종료될 수가 없으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알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돈을 주면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보험 계약이 존속하고 싶도록 하고 싶다면 운송이 뭐 다른 사정이나 운송 계약의 쌍의 문제로 인해서 중단이 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면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면 보험 기간, 보험자의 담보가 연장된다라는 내용을 항해 종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선 약관이 있어요. 부선 약관. 이것도 뭐 별로 크게 중요치는 않는데 만약에 본선 말고 항구 내지는 운송 도중에 본선, 메인 운송을 하는 그 본선 외에 부선 같은 어떤 바지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송하는 구간도 보험자의 책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항해 변경이 있습니다. 항해 변경. 우리가 항해 변경하면
기본적으로 위험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뭐 보험자가 뭐 면책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실무적으로는 뭐 그렇게 칼같이 끊기보다 위험이 변경됐어요. 이 선박이나 이 화물에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 더 받는 거예요. 돈 더 받는 거. 예, 그래서 돈을 더 내면 내가 문제없이 계속 가줄게. 항해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 내용을 4조에서 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5조가 등장을 하죠. 5조. 예, 그래서 단독 훼손 부담보 약관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말들이 되게 어려운데 요약되어 있는 것이 그 앞에 그림으로 나타낸 표 있죠.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기 지금 텍스트로는 12번 슬라이드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초 침몰되거나 하재를 당한 경우에는 단독 훼손을 담보하지 않는다 되어 있죠. 자초 침몰 하재의 경우를 제외한 단독 훼손은 해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단독 훼손 부담보 약관의 손해보상 범위를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전손 그리고 단독 훼손의 경우에는 침몰, 자초, 하재로 인해서 발생한 단독 훼손 요거 해주고요. 그리고 확장되어서 포장 단위가 양화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박살난 거 그거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있고 그리고 하재나 폭발이나 충돌 그리고 운송용과 접촉 아니면 피난항에서 화물을 내릴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확장해서 담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손해방지 경감비용, 부대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독 훼손 부담보 약관이 여기 지금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분손은 해주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ith average clause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손을 해줍니다. 보험자가 책임져 줍니다. 담보해 줍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이 WA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항상 사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면책률 약관이라는 게 사용돼요. 메모랜덤 클로스라고 해가지고 소손의 면책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WA 조건을 쓰면요. 보험 증권이나 보험 그 약관에 소손의 면책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뭐 3%면 3%, 5%면 5%. 아니면 아예 이러한 소손의 면책을 적용하고 싶지 않다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AIOP를 쓰면 소손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WA 조건은 분손을 담보하고 소손해 면책률을 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위험 담보 RCC 약관상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중요한 점은 모든 이 세상의 위험을 보험자가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뒤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